택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서울의 집값을 공급을 통해서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을 계속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라고요. 갭투자 또 이야기하는데 돈이 없는데 월급은 안 늘어나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 그래, 그렇다 치자. 근데 이 집값을 잡을 수가 없어. 왜? 돈은 계속 늘어나고 집은 안 지으니까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 그러면 계속 집값 잡아달라고 막 기다리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은 월급 빤히 내가 현실은 아마 집값 안정되면 좋지, 내려가면 좋지. 근데 빤히 현실은 집값이 오르는 걸 알기 때문에 월급보다 훨씬 빨리 오르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못 들어가지만 그냥 그 전세 끼고 사놨다가 나중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모은 사람들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봐봐요. 이제 이미 다주택자거나 아니면 이미 전세를 끼고 이제 뭐 집을 사놨어. 그러면 집이 한 세 채 두 채 있을 수도 있잖아. 자유잖아, 자유 그거는. 그렇지? 세금만 많이 내면 되는 거잖아. 근데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도 되게 쫄더라고. 이제 어떻게 해요? 막 그러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그냥 계속 그냥 자기가 못 들어가면 뭐 이렇게 나간다 그럴 때 뭐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 있잖아요. 전세 대거 자금을 1억밖에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넣으면 되죠. 그냥 문제 없잖아. 왜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사놨다가 못 들어가면 나중에 팔면 되잖아요. 팔고 그걸 레버리지로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을 그래서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고 싶은데 근데 돈은 지금 없고 뭐 사놔야 되겠고 그래 전세 끼놓고 사놨다가 그거에 꼭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투기야? 나 이해를 못 하겠네. 미리 내 집을 찜해놓는 거잖아요. 찜. 야,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주식은 되게 투자죠, 그죠? 뭐 오늘 샀다 내일 팔아, 오늘 샀다가 아침에 샀다가 점심에 팔고 이래도 투자지, 그지?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는 거니까. 기업의 미래 가치가 초 단위로 바뀔 수도 있잖아. 영업이익? 그치, 뭐 기업의 미래 가치가 초 단위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투자죠, 그죠? 투자. 좋네, 투자. 부동산은 훨씬 기간이 긴데. 훨씬 긴데 막 보통 평균 보유 기간이 7년에 10년인데 훨씬 긴데 그렇게 보고 하는 사람 그렇게 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들어가면 살아야 되니까. 그렇잖아. 훨씬 길게 보면 투기죠. 오르면 투기예요. 부동산으로 벌면 투기예요. 불로소득이에요. 그렇죠. 불로소득이에요. 그러면 주식 투자해서 버는 돈은 그 뭐 유료소득이 노동소득인가? 똑같은 거 아니야. 어떻게든 자기 돈으로 자본이득을 보려고 근로소득으로는 이게 막 남들보다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으면 근로소득으로 남들보다 부자 되기 힘들다 생각하니까 그 돈으로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뭐 코인을 하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 다 똑같은 거야, 심리는. 근데 왜 꼭 부동산으로 벌면 투기고 주식으로 벌면 투자고 코인도 투자라고 그러고 와, 코인은 뭐 2436으로 돌아가는데 눈이 뻘개가지고 막 아래 위 몇 프로씩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그것도 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게 도대체 투자하고 투기의 뭐 구분 기준이 뭐야? 그냥 네 마음이잖아, 네 마음. 그죠? 그게 난 너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투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 자체가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어떻게 가를 거야? 그거? 그래서 투기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투기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만 있다며 비슷한 단어가 없대. 투기라는 거 그래서 투기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투기는 단기간에 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래. 야, 그렇게 좋은 투자가 어딨어? 그렇잖아. 아니, 그럼 주식은 아침에 사서 저녁에 파는 거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고 한 거 아니야? 0.1%만 벌면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씩 벌잖아요. 그러면 영업일 기준으로 보면은 몇 배로 10배인가 올라요. 1년 동안 10배가 오르는 거예요. 그게 투자인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쓱 들어오는 게 집은 필수재거든요. 네, 필수재니까. 필수재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이제 이게 쓱 들어오거든요. 장난치는 게 아니고 돈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집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진짜. 왜? 열받네. 아니, 진짜 사람들은 너무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너무 선동을 하는 것 같아. 잘 생각해보자. 내가 주머니에 1,000원이 있어. 근데 이 동네에 사탕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나는 이 사탕을 얼마 주고 사 먹을까요? 1,000원 하면 사 먹어, 안 사 먹어? 맥스로 1,000원에 사 먹을 수 있겠지. 네. 근데 내가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어. 근데 사탕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얼마 주고 사 먹어, 이제? 10,000원. 그래. 서울에 집이 200만 채가 있어. 아파트가 200만 채가 있어. 근데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이 주머니에 10억이 있어. 10억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집을 맥스로 얼마 주고 사겠어요? 그냥 10억 주고 한다고 쳐봐요. 근데 집은 안 짓고 200만 채 그대로인데, 막 추경이다, 뭐, 지역 화폐다,
뭐 25만 원 막 찍어주고 뭐 신도시 개발하면서 막 화폐 풀리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맨날 빚을 내야 되니까 채권 막 찍어내고 이렇게 돈을 계속 찍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 10억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잖아. 오히려 떨어져야 된다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서울의 집값이 비싼 이유는 투기꾼들이 집을 사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서울에 집을 안 짓기 때문이에요. 집을 안 짓기 때문.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에 집이 너무 많으면 투기꾼들도 아무도 집을 안 사겠죠. 집이 없으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 사는 거 아니야. 그게 자본의 논리 아니야? 당신들은 왜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고 코인을 해? 평생 저축만 하고 살지. 그럼 내가 평생 저축만 하고 살면 그 저축을 가지고 레버리지 쓰는 사람들이 자연하게 저축하는 돈이 많으면 레버리지 쓰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거야. 왜? 저축하는 돈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 돈이 많아지니까 돈을 빌리는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그게 이자잖아. 이자가 낮아지니까 수지가 맞는 게 생기니까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는 거 아니야.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집값을 잡는 게 국정 목표인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단 한 나라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나 있고 중국도 포기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약이 뭐냐면 집값을 잡겠다가 아니라 공급을 어떻게 하면 확대하겠다라는 걸 주로 공약을 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데 빠져 있다는 거야. 집단적으로. 투기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왜? 자,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서울의 집값을 공급을 통해서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을 계속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라고요. 집을 산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라고. 왜 그걸 몰라? 그러면 돈은 계속 많아지는데 그러면 집은 비싸면 안 되니까 계속 안 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살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가격이 떨어지면. 그게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전체적으로 집을 안 찍어놨는데 돈이 늘어난 만큼 오르게 돼 있다는 거야. 물론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지. 일시적으로. 근데 결국엔 지나고 나면 돈의 크기만큼 집을 안 지은 만큼 가격이 오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책임은 그럼 내가 맨날 그럼 아파트를 지어 혼자서? 개인이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민간 기업이 대부분 하잖아요. 그걸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거를 왜 그래서 해야 되는 거를 그렇게 안 해놓고 집값이 오르니까 다 투기꾼이다 뭐다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자기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그걸 동조해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지. 편을 가르고 싸우게 만든다는 거지. 근데 봐봐. 문제는 정부하고 지자체에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계속 얘가 문제라고 계속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 집을 사는 거야. 이런 비밀까지 이야기해야 돼. 여기가 아픈데 여기가 아프다고 말을 못하고 좌측 손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못하고 우측 손이 너무 잘나서 그런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얘를 계속 때리면 좌측 손 아픈 게 해결이 되냐고. 안 되지.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아픈 거라고 잘못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계속 얘한테 문제를 씌우니까 여기서 계속 조져봐야 해결만 안 되고 이상한 일만 자꾸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를 뭐 상처 연고를 바르든 그래. 깁스를 하든 여기를 치료해야 되는데 막 여기를 때려. 진짜 미안한데 이 왼손이 있잖아. 어제 그 장난치고 까불다가 다쳤어. 근데 여기가 아파서 여기가 아픈데 사실은 오른손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왼손이 그래서 그런 거야. 여기를 미안한데 치료할게. 왼손이 좀 잘못했더라도 좀 봐줘. 그러면서 좀 참아줘. 그러면서 치료하고 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야 오른손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왜 왼손을 밖에 나가게 했어. 막 이러고 있는 거지 다. 그치? 어이가 없는 거지 나는.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제 막 요즘에는 부동산 채널 보면은 어떤 채널들은 정치화하는 채널이 있어. 정치 세력이 된 사람들이 있어. 후랭이. 후랭이 정도는 귀여운 거고. 그러니까 후랭이에 나오시는 분들은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오로지 정치로 먹고 살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전망이 듣고 싶은 거죠. 집을 사고 싶은데 아니면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을 하려면 당장 지금 분위기가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집은 항상 필요하니까 그게 자기 집이든 남의 집이든 어쨌든 간에 집은 자기 집이든 남의 집은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아니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세든 월세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집을 안 사면. 네. 그럼 그거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집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이거는 집을 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월급보다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 아닌 것 같네? 그러면은 지금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게 낫겠네.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사람들이 전망이란 걸 귀를 기울이고 보는 거잖아. 시장을 공부하려고 하고. 그렇지. 메커니즘을 보려고 하고. 그래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보는 거고 우리같이 막 날티 안 나고 막 고급진 단어 쓰면서 나이브 이런 거요? 나이브, 스파이크 뭐 이런 거 있잖아. 피크 아웃 뭐 이런 거 이야기 쓰면서 엄청 있어 보이게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었더니 BGM도 막 디징
하면서 어둠이 쫙 깔리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이기심에 가득 찬 뭐 도깨비 같은 거 하나 딱 하나 만들어 섀도우 복싱 하는 거잖아.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전망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전망이 자꾸 틀리는 거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 전망이 계속 틀리시는 분들 있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망이 계속 틀리니까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전망이 틀리니까 뭐 사과를 해야 되잖아. 사과 안 하고 계속 해. 그러니까 댓글이 뭐가 달려요. 니는 언제쯤 맞출 것 같냐? 뭐 너는 고장난 시계도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데 너는 언제쯤 맞을 거냐? 계속 달리니까 뭐라 그래요? 사실은 내 전망이 맞는데 국가에서 윤석열이가 그쵸. 돈을 뿌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쵸. 이 전망이 맞아.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정부가 그래서 그런 거야. 이게 1단계였어. 맞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올라. 그래서 윤석열이 없어졌는데도 계속 올라. 그게 언제 어떻게 해? 시장을 전망이 맞추려는 사람들이 등장했어. 나의 전망대로 시장을 맞추려는 사람들이 등장했어. 어떻게 맞춰요? 진짜?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이게 민이다 하고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없어져야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갭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집값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그 집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근로소득을 약탈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게 민이다 하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야. 책은 읽는 게 아니고 사는 겁니다. 많이 좀 사주세요. 이런 분들이 앞으로 큰일 하실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하는 거지. 무섭지 않냐? 어디 공장 나가서 무섭지 않니? 국밥 말고, 털분의 국밥 말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타깝다, 진짜. 이거는, 그래서, 와, 이 정도면, 이렇게 댓글 보면 참, 무섭다.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런 건가. 칩이 오르는 거는 일시적으로 투기꾼들이 몰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2017년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일관되게 쭉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심각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틈만 나면 팔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근데도 아직도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 지금 이분의 집값을 올리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들도 있겠지. 지방에서 산 사람 일부도 있겠지. 그럼 지방에서 산 사람들이 전체 퍼센테이지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통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던가. 그런 것도 전혀 없잖아. 지금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을 적폐로 몰아가는 정책을 쓰면서 섀도우 복싱은 다주택이다, 갭투기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야. 그럼 왜 집을 공급하는 책임은 국민들에게 돌려? 나는 의의가 없다는 거지. 이 문제가 그런데 다시 차갑게 생각해보면 이 문제가 계속 다주택자들의 책임으로 돌리는 순간 영원히 해결이 안 돼. 공급은 안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머리를 차갑게 생각해보면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서울에 집을 사는 거예요. 지방에 가보세요. 지방. 서울면 관심이 많으시죠? 지방에 가보세요. 지금 서울 빼고 전국이 입주 물량이 많아요. 왜 입주 물량이 많은지 알아요? 2020년부터 얼마나 호황장이었어. 그래서 그때 분양을 엄청 많이 했어요. 원래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요거는 배웠을 거 아니야. 그치? 시장의 원리가 작동을 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나죠. 서울을 제외한, 서울하고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곳은 시장의 원리가 작동을 해. 그래서 2020년, 21년, 22년 그때 분양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게 입주하려고 그러는데 2022년이 터지면서 줄줄이 중단된 거죠. 네. 근데 2020년, 21년에 분양해 놓은 게 3년, 4년 지나면 언제 2024년, 25년에 입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4년, 25년까지 전국에 입주 물량이 많은 거예요. 근데 2026년보다 또 끊어져요. 왜? 가격이 떨어지니까 공급이 안 들어오잖아.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돌아가. 그래서 가격이 안정되는 거야. 보세요. 가격이 안정되는 거라고. 그런데 서울은 어때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안 돌아가잖아.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공급이 안 나오잖아. 왜 안 나오겠어? 그 규제를 안 풀어주니까 그런 거잖아. 그럼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초과이익 환수제다 왜 그걸 하겠어? 얘들이 있잖아. 재건축하면서 전체적인 집값을 올린다니까? 이런 논리로 돌아가니까 그런 거야.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떨어져요. 집값이 떨어지는 건 서울 집값 기준으로 보면은 경험을 했잖아. 딱 안정됐던 시기는 언제냐면 IMF 금융위기 2008년 2022년 코로나 위기로 금리 급등할 때. 이 세 개는 위기 때 집값이 떨어졌어요. 위기의 특징은 뭐냐면 금리가 거의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집값을 잡는 거는 금리 급등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급등밖에 없다. 금리 급등이라는 건 나라가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나라가 망해야 집값이 잡힌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야, 서울은. 그럴 때 그러면 서울 집값만 잡히겠냐, 그럴 때. 주식도 폭락하고 코인도 폭락할 거 아니야.
다 박살났죠? 다 박살나는 거지.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집값 잡아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망해서 다 박살나자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왜 그걸 모르지? 그런데 위기가 아닌데 집값이 진짜 안정됐던 적이 있어. 서울 집값이. 언제요? 1991년부터 1996년이에요. 6년간 집값이 안정됐어요. 그런 이야기 아무도 안 하잖아. 그때가 바로 대공급의 시대예요. 1기 신도시가 입주하던 시기. 근데 1기 신도시만 입주한 것 같죠? 그 시기에 전국에 입주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집값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래, 그 이야기는 우리 그 역사를 보면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서울에도 집값이 서울이나 서울 주변에 엄청 공급이 많으면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집값 잡는 방법은 투기꾼을 얼마나 조졌어요? 2017년부터. 근데 집값이 계속 올랐잖아. 그럼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서울의 집값을 잡으려면 금리를 엄청 올려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만들던가 아니면은 대공급의 시대를 맞이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대공급을 하려면 뭐 우리가 도봉산을 싹 밀어가지고 집을 지을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 집을 많이 지으면 되잖아요. 뭐 공공이 짓든 민간이 짓든 상관없어요. 많이 지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유유부지 이런 얘기하는데 막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뭐 또 동사무소를 뭐 위에다가 종상에 위로 올린다고 택도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게 땅이 얼마나 되겠어요. 서울에 1년에 아파트만 5만 호가 공급이 돼야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몇만 호가 나오겠어. 유유부지를 딱 활용해도 실제로는 1년치도 못 채운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땜빵하는 거야 그냥. 그런 걸로 뭐 공급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기가 차.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우리가 동대문에 가죽 가방이 없어가지고 루이비통을 사나? 아니잖아. 동대문에 가면 가죽 가방 2만 원, 3만 원 사지만 왜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메트로시티, 뭐 코치, 루이비통 이런 거 차냐고. 많지만 모든 게 부족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풍부한 시대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좋은 걸 원한다는 거죠. 사람들 그러면 그러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취직할 때 일자리가 없어요. 막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저기 안사나 이런데 공단에 가봐라. 일자리 많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데 가서 나보고 일을 하라고? 지금은 봐봐요. 그러면 서울에 집이 너무 비싸요. 야, 3억 5억 하는 빌라도 엄청 많은데? 그런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럼 네가 가서 살아라 그러겠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공급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동대문에 가방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뭐 메트로시티나 뭐 이런 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그러면 아파트를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하면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되잖아. 그럼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뭐 토건족이 뭐 언론하고 합작하고 이 토건족의 조중동 조중동이랑 뭐 해가지고 뭐 그래. 그게 단기적으로 집값이 올라요. 왜? 헌집이 새 집이 되니까. 맞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인프라가 확 바뀌고 입지가 확 바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요. 그러면 그거를 이해를 시키려고 아무도 안 한다는 거야. 단기적으로 오르지. 근데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공급이 막 쏟아지면 그때 안정될 건데 그게 몇 년이 걸릴 거라는 거지. 정권이 끝나기 전에는 그게 계속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걸 누가 총대를 맨나는 놈이 단 한 놈도 없다는 거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아무 상관없어. 빨간색이 끝나고 그 집을 재건축해서 아무리 빨리 해도 10년 걸리는데 재개발도 10년 걸리고 하는데 정권은 5년이잖아. 5년 끝나고 나서 그걸 연결해서 그 다음 놈이 하나도 안 해요. 왜? 지난 정권은 적폐 나쁜 놈들이야. 싹 없애고 새로 해요. 자기만의 것으로 새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야. 택지지구 같은 거는 누구 조성해놓고 땅 있으니까 언제 줘도 됐잖아.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꾸준히 이렇게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놈은 47% 해제하고 그래서 그거 해제된 걸 다시 와가지고 또 다시 재지정하고 또 그러다가 진행되고 있으면 뭐 돈이 너무 많이 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뭐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라. 뭐 한강뷰 나오는 임대 아파트를 내놔라.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를 해라. 이러면서 계속 못하게 하잖아. 왜? 집값이 오른다고. 근데 당장 아픈데 진통제만 놓는다고 지금 그러면 몸이 아픈 게 해결이 되냐? 지금 다 진통제만 놓지 근본 치료를 안 하고 있잖아. 다 그런 거야. 집값이 올라? 그럼 다주택자 뭘 조질까 이번에는 이 새끼들. 뭐 하고 있어? 세금. 싹 다 까봐. 야 이거 강남 사고 있네 지금 20억 반. 이 새끼들 조져야 되겠네.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집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켜보자고요 앞으로 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다 공급 때문에 있는 건데 그런 걸 다 개인의 책임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돌리고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은 집 있는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뭐 90%는 괜찮으니까 해당 안 되니까 10%면 괜찮아요. 이게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당신이 언제 그 10%가 될지 몰라요. 그렇게 할 거야. 그럼 그때도 당신은 10%니까 감수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나는 이미 이야기했다. 이게 거대한 사이클이 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오고 있다. 사야 된다.
당장 사라. 아니 내려. 아니 됐어. 금리가 내려가고 하단에서 피벗이 돼가지고 올라오려면 아직 몇 년 남은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자산을 취득하는 게 맞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우량 자산을 취득하는 시기다. 뭐든지 잘하시는 거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